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이제 기프티콘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원가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싸게 뭐 최소 10%에서 많게는 막 30~40%까지 싸게 사는 어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크면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김짬부 김지은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직장을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으시죠? 또 이런 창업, 사업 이런 관련된 걸 많이 찾다 보니까 그런 네. 분이 운영하는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조직 경험이 제가 너무 짧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조직을 운영해 보려면 조직 경험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직 경험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사실 이 유튜브라는 게 아무리 조회수가 잘 나와도 혼자 기뻐하거든요. 저 혼자 좋아요. 그냥 이거를 같이 기뻐해줄 누군가가 없다는 게 그러네. 네, 팀이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배우고도 싶고 그런 큰 조직에 들어가서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엔 다시는 안 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회사에서도 배울 게 정말 많다는 생각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지금 다 30대 첫 취업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네. 대학원 나오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런 경험했다 그러면 오히려 직장에서 좋아하는 경우도 많고 네. 이런 거 했다 그러면 공무원들과 업무할 경우가 많은데 최근 젊은 공무원들한테는 하지 말라는 말들이 많다라고 하시네요. 낮은 보수인데 제약 조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또 투잡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맞아요. 여기 나오신 대로 뭐 배달의 민족 배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또 유튜브 편집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개인 프리랜서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또 IT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집에서 일하시면서 3개 회사 일을 받아갖고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봤어요. 예, 아예 그냥 계약을 안 하고 네. 정직원 들어가는 걸 거부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내 능력이 진짜 되면은 굳이 9to6보다도 그냥 이렇게 기워커로 정말 아이디어만 던진다든지 내 아이디어가 정말 괜찮다고 한다면 네. 회사에 직접 저는 요청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이제 그 MZ의 특성이 저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사에도 직접 내가 정말 그냥 그걸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꼭 굳이 그런 어떤 틀이 필요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직접 회사에 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좀 더 저의 아이디어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거를 좀 제안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 기프트콘을 싸게 사는 거였었나? 네네네.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만 설명해 주실까 싶어요. 이게 이제 돈을 아낀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치킨 끊어라, 커피 끊어라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죠. 끊지는 말고 좀 아껴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이제 기프티콘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원가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싸게 뭐 최소 10%에서 많게는 막 30~40%까지 싸게 사는 어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세계를 그 짠돌이 카페에 가입해서 알았거든요. 짠돌이 카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일상 카페라든지 이런 어플 들어가면은 요기요 할인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배달을 시켜 먹을 거면 그런 데서 10% 할인된 거 하든지 아니면 롯데마트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트 장 볼 때 10%에서 20% 할인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 기프티콘의 최대 장점은 원가대로 현금 영수증 처리가 돼요. 그래서 완전 이익이죠. 예, 현찰로 사는 것보다 더 이익이네. 네네. 그리고 그거를 결제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자체에 또 이제 실적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챙기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커피를 4,100원에 샀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4,100원어치 긁은 카드는 카드대로 이제 내역이 올라가고 네. 그 커피 살 때 5,000원은 5,000원 자체 현금 영수증 처리가 되는 거예요. 5,000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죠. 솔직히 안 쓸 이유가 없는데 이걸 안 쓰는 이유는 뭐냐? 결국 귀찮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말하는 게 그렇게 귀찮으면은 그 시간에 이제 더 벌거나 그러니까 덜 쓰거나 더 벌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둘 다 귀찮다고 하면은 이제 돈 없다고 찡찡거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어플이에요? 많아요 이런 게? 엄청 많아요. 뭐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어플 싸게 그러니까 팔라고 니콘 네콘 네콘 그리고 일상 카페 일상 카페 네 지금 일산 신도시가 아니라 일상 카페 요 세 개를 저는 제일 많이 쓰고 네. 뭐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 프랜차이즈는 다 있고요. 뭐 김밥부터 시작해가지고 커피, 치킨. 스타벅스도 있어요? 스타벅스가 제일 많죠.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와. 저는 스타벅스 오늘도 스타벅스 마시고 왔는데 그 이유가 네. 기프티콘이 가장 많아요. 진짜요? 얼마 정도 싸요? 뭐 최소가 10%니까. 최소가 10%예요? 네네. 굉장히 큰 거네. 그리고 기프티콘이 진짜 좋은 게 그냥 아무거나 사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뭐 케이크까지 포함된 기프티콘이 한 10,000원 정도 하니까 그걸로 그냥 샌드위치 바꿔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금이에요. 진짜 현금. 그래서
이걸 안 쓸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제 정말 귀찮음 그 하나 때문이거든요. 나라 지역 상품권 있잖아요. 그쵸. 그거보다 훨씬 더 이득이에요. 이 절약하는 이 콘텐츠에서 이제 재테크에서 정보까지 하는 재테크로 넘어가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이셨다고 네, 말씀하셨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집 마련이 이렇게 드라마틱하셨나요? 어땠나요? 드라마틱하진 않았는데 일단 이제 뭐 대부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제 6년간 모은 돈이 없었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대학 대신에 이제 바로 그 사회로 나와가지고 바로 일을 했거든요. 한 80만 원 그 막 알바하고 80만 원 받고 뭐 이럴 때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만약에 막 300을 받고 이러면은 저도 저축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핑계지만 근데 80 받고 뭐 120 받고 130, 150, 180 이렇게 가니까 이게 사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잖아요. 이게 쓰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모은다는 공식이 머릿속에 없었고 근데 이제 26살에 이렇게 살다가는 그러니까 서른이 되면 되게 멋있는 어른이 돼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대 땐 서른이 되게 어른 같잖아요. 사실 서른도 그냥 똑같은데. 근데 서른도 참 지금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어린데 이게 서른이 너무 엄청난 어른처럼 느꼈던 거예요. 서른이 되게 멋있는 어른이 될 거라고 막 생각을 한 거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근데 이제 없었던 거예요. 26살에 4년 남았는데 이게 되게 막막하게 느껴져서 조급해지기도 하고. 완전 조급했죠.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알게 된 건데 이게 되게 빨리 온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26에 온 거는 되게 빨리 온 건데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일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뭐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등기를 쳤습니다. 2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년 6개월 만에 등기를 치기 힘든데.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덜 쓰기도 엄청 덜 썼지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막 더 벌기에 대한 욕구가 엄청 강했어요. 이제 덜 쓰기가 사람이 저는 이제 레벨치가 있는 것 같은데 덜 쓰기에서 10을 달성해 버리니까 이제 이건 한계가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덜 쓰는 거로는 10%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 힘들다. 그러니까 10이 큰 레벨이라고 쳤을 때 레벨에서 네네 만약에 3단계, 5단계, 6단계, 10단계 다 채우면 이제 더 벌기 스텝으로 가야 된다는 걸 이제 좀 감각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고 뭐 다양한 더 벌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가 좀 잘 돼가지고 또 사람이 더 벌면 더 쓰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그 덜 쓰기가 이미 10단계까지 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벌어도 그거를 똑같이 계속 저축했거든요. 계속 다 넣었어요 통장에. 그래서 그럼 더 버는 것들은 고스란히 다 저축한 거네. 네, 다 저축. 그래서 그 완전 좀 눌렀죠. 사실 더 벌니까 저도 막 더 쓰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거 다 누르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했죠.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배가 불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진짜 잠깐이었어요. 한 달? 정말 한 달? 그리고 그것도 한 달 내내 기뻤던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아마 저는 2030은 다 공감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너무 내 집 마련만 보고 달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달리면서 옆에 꽃도 보고 좀 이렇게 풍경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것만 보고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번아웃이 생각보다 좀 오래 갔어요. 보다 좀 네. 허무하더라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커피 마시거나 차 한 잔 마시면 그 기분은 되게 좋아요. 거기서 온 안정감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내 집이네. 아무리 이제 제가 만약에 재테크 생각이 더 없다. 뭐 부동산으로 돈을 불릴 생각이 더더욱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 멈추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 집에서 만족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되게 평안이 오는데 문제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등기 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맞아요. 등기를 치니까 아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동영상 제목도 있으셨죠? 네, 맞아요. 약간 네. 왜 이 선택을 했지? 이게 있는데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내려놓은 게 이게 분명 해야만 보이는 것들이니까 결국에는 첫 선택이 100% 좋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 단계 내 집 마련 다음에는 어떤 목표가 또 생기셨어요? 내 집 마련 다음에는 사실 이제 그 직후에는 여러 가지를 막 했어요. 이게 뭐 이제는 지방 아파트를 사야겠다.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선택안이 있었는데 좀 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겠다. 이 재테크도 인생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재테크도 제가 좋아하는 방향을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방의 아파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살지도 않을 집을 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이걸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모님 집이 그 약간 네. 타운하우스로 된 전원주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 열면 산이 보이거든요. 너무 좋겠다.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 이게 재테크 관점으로는 되게 안 좋은 곳이잖아요. 예, 거기는 그냥 거주하는 곳. 네. 매수하는 곳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 안 오르죠. 그래서 저는 뭐 전원주택은 사치의 영역이라고 이제 종집을 찍었거든요. 세컨드 하우스용.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될 때 하는 거지. 예. 하나의 주택이 이거면은 좀 위험하다라는 걸 제가 7년 동안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부모님. 네. 저도 몰랐는데 재테크에 눈을 뜨면서 와, 전원주택은 진짜 안 오르는구나. 이제 이걸 경험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막 그 집도 팔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시 돌이켜 보니까 이것도 제가 몇 달 전에 좀 이제 생각이 바뀐 건데 아, 주거 환경은 너무 중요하다. 이게 사람이 재테크 관점으로만 집을 바라보고 이 삶을 바라보니까 너무 팍팍한 거예요, 인생이. 아, 그렇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저는 문을 열면 땅이 밟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문 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합이 맞는 거지. 네. 콘크리트보다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좋고 나쁨이 아니라 저한테는 맞지 않다는 거를 좀 최근에 이제 좀 경험을 해가지고 사실 뭔가 부동산으로는 이제는 막 그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막 엄청 많았다면 지금 100%였다면 지금 한 70%로 줄여졌고 일단은 내 몸값을 올리는 데 더 집중을 하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재테크적인 목표는 저도 아직은 좀 모르겠고 매일 바뀌어가지고 아 재테크도 나에 맞는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무조건 남들한테 맞출 필요 없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찾아보려고요.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은 게 저의 영향을 어쨌든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좀 이걸 안타깝다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제 영상 보고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댓글에 저 이제 짬분님 영상 보고 공인중개사 준비합니다. 혹은 제가 부동산 진짜 하고 싶은데 공인중개 시험을 준비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다들 뭐랄까 기업에 들어가고 싶으면 스펙이 이제 뭐 토익 토플이고 이런 걸 하니까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는 또 스펙이 공인중개사라고 많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빠숑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그 영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결국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공인중개사 모든 분들이 다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사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인중개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하라는 얘기였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뭔가 제 말을 좀 오해해서 20대 그 일부분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원치도 않는 일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너무 막 이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하니까 이제 다들 20대 때 부동산에 관심이 많네. 그럼 나도 관심을 가져봐야지. 그러면 공인중개사 나도 한번 시험 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잖아요. 저희는 네네. 뭐 대학 하나 위해서 12년을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또 기업 위해서 또 이제 그 막 스펙 해야 되니까 또 부동산을 위해서 뭔가 스펙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정리해가지고 말을 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학생들은 뭘 하면 좋을까요? 20대. 지금 대학생이요? 네, 20대 대학생. 아, 대학생은 제가 대학생이라면 근데 2년 전이라면은 그냥 무조건 돈 공부하고 자본주의 다큐 보고 네. 생각보다 이제 자본주의를 모르는 상태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좀 공부하고 대신 뭐 알바를 하기보다는 그때는 좀 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봐라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게 네. 돈 공부는 물론 해야 되지만 이게 20대 초반에 돈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이 작은 돈에 되게 연연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10만 원, 20만 원도 큰 돈이니까 좀만 더 크면 10만 원, 20만 원보다 더 큰 걸 봐야 이제 더 큰 돈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게 10만 원, 20만 원이 자꾸 내 시선을 두다 보면은 더 큰 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20대 초반엔 진짜 좀 더 과감하게 살아도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내가 부양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 좀 자기가 알바비 모은 걸로 여행도 가보고 근데 이 여행이 저는 여행 가라는 말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냥 그런 말 때문에 제가 욜로족으로 산 것 같아서 그런 말하는 분들 되게 싫어했는데 저는 이제서야 왜 20대 초반에 여행 가라는지 좀 알 것 같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이렇게 경험해버리니까 아 진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행이라는 게 단순히 인생샷 찍고 뭐 이렇게 뭐 인스타 올릴용으로 가는 여행 말고 진짜 세상이 넓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실제로 그 일본 불매운동이었나? 아무튼 그때 그런 게 엄청 그 유니클로 안 입고 이럴 때 그때 일본 여행이 이제 확 죽었는데 그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그거래요. 인스타 못 올려서. 어차피 도쿄 사진 못 올리니까 안 간다는 거, 못 간다는 거예요. 폭탄 맞을까봐. 안티 댓글 폭탄 맞을까봐.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인스타용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뭐 엄청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다. 커피를 좋아한다. 뭐 약간 이런다거나. 이러면 이제 일본 가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어렸을 때 좀 많이 해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그 꾸민비에 돈을 진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연예인처럼 꾸미셨었잖아요. 네, 막 탈색하고. 맞아요. 그렇게 끝까지 가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쉬운 게 별로 없으셨던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그 별거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말해줘도 모르고 별거 없다는 걸 스스로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똑하면 근데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을 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쫓아가면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쵸.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걸 지능이라고 많이들 표현하던데 그 지능이 이제 낮으면 그냥 내가 해봐야 또 아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능이 낮았고 근데 높으면은 저들이 말하는 거를 그냥 내가 해봐야겠다.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저도 끝까지 해봤지만 물론 그거에 대한 이게 티나지 않아도 그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자기 개발에 쓴 사람은 저는 분명히 격차가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는 이 유튜브라는 너무 고마운 플랫폼을 만나서 그렇죠. 이게 제 스토리가 돼가지고 이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그 시간에 진짜 책이라도 하나 더 보고 이게 조금 좀 뭐랄까 창업에 대한 어떤 사람들 만나고 다녔으면은 저는 지금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저도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는데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아마 그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덜 했을 것 같다 이런 느낌. 근데 저도 술을 조금만 덜 마실 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이긴 해요. 그 정도 이제, 느낌. 그래서 이제 이게 성공하신 분들, 좀 김자모님도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분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노는 것도 끝까지 해봤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끝까지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맞아요. 대부분 끝까지 안 해보세요. 노는 것들도 끝까지 안 해보고 맞아요. 조금 해보신 분들이 계속 아쉬워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말해주고 싶은 거 끝까지 가도 되는데 꼭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저 꾸미는 거 저도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진짜 좋아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패션에 진짜 막 철학이 있고 이래가지고 명품을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딱 남들이 제일 많이 신는 명품만 좋아했어요. 신고 쓰는 거. 뭐 구찌 가방, 발렌시아가 신발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것만 좋아해서 거기에 끝까지 팠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막 휘황찬란하고 남들이 봐서 너무 촌스러워도 그냥 이게 나답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끝까지 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그게 남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남는 거 없는 것에 끝까지 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끝까지 가도 되는 세상인데 그게 충분히 돈으로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도저도 아닌 정말 그 애매한 것에 끝까지 가면은 의외로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뭘 해도 불안할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 불안하죠, 20대 분들은. 네, 그냥 불안이 디폴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게 더 불안한 거거든요. 그냥 불안을 되게 공기처럼 인정하면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늘 불안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편하고.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정답 완전 완벽한 거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고.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을 읽는데 그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완전한 거라고. 그러니까 비어 있음이 더 아름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채우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꽉 채워져 있으면 오히려 그게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얼굴도 완벽하고 싶으니까 성형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그 완벽으로부터의 좀 자유로움이 생기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말들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예전에는. 맞아요. 약간 이런 말 되게 이렇게 위로를 혐오했잖아요, 저희가 한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 딱 하면은 꼰대 또 이런 얘기 할까봐. 뭐 꼰대라기보다는 약간 한때 그런 위로가 좀 혐오가 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거에 되게 같이 막 그랬던 사람으로서 돌이켜 보면은 그냥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를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말들에 야 그래도 괜찮게 뭐가 괜찮아 일단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랬지만 그냥 또 너무 그렇게 자기를 막 올가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는 나답게 살면 된다가 제 요즘 약간 그 마인드거든요. 그냥 모두가
부자 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네. 모두가 부자 되면 당연히 좋지만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부자 될 필요는 없다. 그냥 그렇죠. 나는 나답게 부자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난 이걸 못하지라는 생각보다는 그 내가 남들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잘하는 걸 뭘까 이걸 강화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그냥 네. 강점을 강화하자 이런 생각으로 살면은 뭐 조금 좀 이렇게 다운돼 있는 20대나 30대 분들도 좀 더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댓글에 그런 댓글 너무 많이 달리거든요. 저는 몇 살인데요부터 시작해요. 그게 진짜 예, 몇 살, 불안한 거예요. 몇 몇 살이라는 게. 근데 그 송기령 부사장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 나이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대요. 이 맞아요. 숫자 이거에 대해서. 근데 저도 그랬으니 저도 그 30이라는 나이가 다가옴에 무서워서 그랬던 거지만 네. 사실 저희 엄마 너무 웃겼던 게 저희 엄마가 저희한테 아유 젊다라고 말씀하시고 80이 넘으신 저희 할머니가 50대인 저희 엄마를 보면서 청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상대적이네. 네,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라서 그냥 지금 내가 제일 젊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비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비교. 네, 저 되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인상 깊은 포스팅을 봤는데 어떤 한 나라인가 되게 소도시 소국가인데 그 행복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었대요. 한 1, 2위, 뭐 3, 4위권? 네. 근데 그 나라에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고 SNS가 발달되면서부터 행복 상위권이 완전 내려갔다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남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린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행복 순위가 되게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럼으로써 이제 발전이 있는 거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진짜. 경쟁했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잘 산다는 이게 나오긴 했지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그렇게 뭔가 괴롭히고 이게 왜 나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될까라는 게 있다면 그 요인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내 하루에 네. 뭐 SNS가 될 수도 있고 뭐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저는 과감하게 그런 걸 좀 끊어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끊어도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요인을 안다면 좀 끊는 것도 용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짬부님의 한 40쯤에 네. 지금 30쯤에잖아요. 네네. 40쯤에는 어떤 분이 되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은 그때쯤엔 진짜 세계 여행을 너무 하고 싶어서 세계 여행 다니면서 다양한 제가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돈과 행복이거든요. 돈과 행복. 네. 이게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다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다양한 세계인들은 이걸 어떻게 연결짓고 살고 있을까? 어떻게 어떤 가치관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걸 좀 직접 경험하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테크가 절대 내 행복 앞에 있으면 안 된다. 내 뒤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하. 이게 제 원칙일 것 같아요. 행복이 더 우선이다. 네네. 그래서 행복한 걸로 재테크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맞아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